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G2 전문가 성원입니다. 우리 학생들 복습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이 쌤 학교 학생들한테 복습 어떻게 해? 강의 듣고 혹은 수업 듣고 복습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습이요? 네? 복습이요? 왜요? 강의 들었는데 수업 받았는데 왜 공부했는데 복습해요? 안 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눈으로 읽어본다고, 눈으로 한번 훑어본다고, 그리고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여기 문제집을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손으로 정리하는 정리 노트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얘기하죠. 복습을. 자, 요건 여러분 우리 수능 특강 때 이벤트로 함께 할 거예요. 정리 노트 만들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수능 개념부터 특강까지 개념들을 모아서 정리 노트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은 어떤 복습하고 있냐? 요 3번과 4번 내용이 융합된 형태의 간단한 복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쵸?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죠. 여러분,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가 뭐예요? 공부한 주제에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쫙 나와 있고 빈칸이 채워져 있는 거죠. 선생님이 자료실에 수능 기출문제를 쫙 올려드렸어요. 그죠? 관련된 번호를 찾아서 그 문제를 풀고 빈칸을 채우셔도 되고 빈칸을 먼저 채운 다음에 기출문제를 확인해서 점검해 보셔도 돼요. 아니면 선생님과 같이 확인하셔도 됩니다. 공자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들은 건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만 이해한다고요. 그냥 강의 듣고 끝내면 안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이벤트로 하고 있는 복습, 그리고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로 복습 해 주셔야 돼요. 복습을 강조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잘 해온 복습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2008년 지질단면도 해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어떤 자료가 주어졌느냐? 이런 자료가 주어졌죠. 요렇게 단층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뭐가 단층으로 되어 있냐? 부정합도 단층으로 됐고요. 그 밑에 있는 층, 습곡된 지층도 이렇게 단층으로 됐어요. 여러분, 요 단층 이거 무슨 단층입니까? 상반이 올라간 단층 그리고 습곡까지 이 지역에 가해진 힘은 맞아요. 횡압력이에요. 그 다음 습곡이 단층에 의해서 끊어졌어요. 무엇이 더 먼저라고요? 그죠? 선습곡 후단층, 습곡 먼저, 단층 나중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부정합이 있어요. 부정합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오랫동안 중단된 시기가 존재했다는 것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2010학년도 수능 문제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가자료와 나자료가 주어졌는데 가는요. 요렇게 밑에 있는 지층에 삼엽충, 위에 있는 지층에 매머드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화성암이 요렇게 매머드가 있는 층까지 쫙 관입되어 올라갔어요. 나지층은 아래층에 삼엽층이 발견되고 위에 암모나이트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화성암이 여기까지 요렇게 관입되어 올라갔어요. 이 화성암을 A라고 하고 요 화성암을 B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뭘 물어보고 있느냐? 요 A와 B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은 화성암이냐? 보세요. 가해 화성암은 매머드까지 살았던 시대의 지층이 생성된 이후에 관입됐어요. 매머드 언제 살았습니까? 신생대에 살았어요. 그러면 A는 언제 관입했냐? 신생대 이후에 관입했죠. B는요? 암모나이트가 만들어지기 전 시대까지만 관입되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쵸? 고생대에 관입됐다는 얘기죠. 중생대 전에. 그러면 화성암의 나이는 비교해보면 누가 더 먼저 생성 시기 비교? 나가 먼저, 가가 나중이 돼요. 그 다음 부정합의 시간은요. 여기 삼엽층이고 매머드예요. 중생대층이 없어요. 여기 부정합이란 얘기죠. 부정합 이렇게처럼 물결 표시가 돼 있었어요. 여기는 삼엽충 암모나이트. 이게 둘 다 부정합인데 어떤 게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는 사이에 중생대가 있고요. 여기는 삼엽충 다음에 암모나이트. 그쵸? 얘가
훨씬 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교해보면 부정합의 시간 간격은요. 가의 부정합이 나의 부정합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두 지역에서 화성암의 생성 시기는요. 나가 더 나이가 많은 화성암이다. 또 매머드가 존재하는 가층. 매머드는 뭘 지시한다고요? 신생대이면서 또 육성층을 지시한다고요. 매머드는 육성층, 나머지 삼엽충, 암모나이트는 다 해성층을 지시합니다. 바다에 살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복습을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 학습 주제 들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화석과 지층으로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혀내는 상대연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에도 지층 대비 먼저 상대연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절대연대, 암석의 절대 나이, 진짜 나이, 연대는 암석의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질 시대별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지층 대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층 대비 무슨 뜻이냐? 여러 지역의 지층을 말 그대로 서로 비교해서 상대연대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지층의 선후 관계,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 특별히 지층 대비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꼭 집어서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보느냐? 가장 나이가 어린 지층 누구니? 가장 최근 층. 그 다음 나이가 가장 많은 층, 최고령층 누구니?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 다음 어떤 지각 변동이 나타났냐? 보통 지층을 대비하면 부정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지층 대비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연대, 지질지대별 특징 들어갈게요. 가장 먼저 지층 대비. 지층 대비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암석을 통한 방법, 그리고 화석을 통한 방법. 암석을 통한 방법은 이런 전제를 먼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암석을 가지고 지층 대비를 할 때는 첫 번째 전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층을 비교할 때는 암석을 사용하지 않고요. 가까운 지역의 지층을 비교할 때 암석에 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암석을 이용해서 비교해줘요. 자, 가까운 지역은 뭘 의미하느냐? 같은 지질학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이에요. 여기 A지역, B지역, C지역에 같은 퇴적, 같은 변동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만 어떤 지층이 없어요. 그럼 그 지역만 뭔가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층 대비를 하는 거냐? 도대체 지층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지층 대비를 하려면 키, 베드, 열쇠층, 건층을 찾아야 돼요. 건층이 뭐예요, 선생님? 여기 A, B, C 지역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층, 열쇠층. 아무거나 열쇠층으로 삼지 않고요. 어떤 지층으로 삼느냐? 여감, 사암, 쉐일 같은 지층은요. 그냥 아무 때나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층, 요거 석탄층이나 아니면 응회암층, 화산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식물이 퇴적됐거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층을 건층으로 잡아요. 자, 건층은 석탄층이나 응회암층 같은 걸로 잡아준다. 건층을 삼았어요. 그럼 건층을 어떻게 주느냐? 연결해줘요. 네? 어떻게 해요? 석탄층이 건층이에요. 이렇게 석탄층을 연결해줘요. 무슨 뜻이냐?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의미해요. 여기 시대, 여기 시대, 여기 시대가 똑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번호를 정해줍니다. 선생님은 건층에다가 4번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가장 처음 생긴 지층을 1번으로 할 수 있게 고려해서 번호를 적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그럼 4번보다 먼저 퇴적된 요거. 쉐일층은 몇 번? 3번. 다른 지역도 3번. 그 다음은 사암층이에요. 몇 번? 2번. 그 다음 1번. B층에는 2번이나 1번이 없어요. A층 뭘까요? 쉐일층 아래에 사암이 없이 바로 요감층이 있어요. 1번. 이렇게. 이건 무슨 뜻이냐? 그쵸? A지역의 1번과 3번 사이에 퇴적이 중단된 적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같이 퇴적이 되어야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만 없다는 건 여기 퇴적이 중단됐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잘했어요. 부정합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위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4번 위에는 누구냐? 4번 위에는 5번이죠, 뭐. 5번. 여기는 5번 없네요. 그 위에 쉐일 6번. 예, 6번. 7번, 7번, 8번, 8번, 8번. 그럼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된다고요? 가장 나이가 많은 지층이 어디 있느냐? 가장 나이가 많은 지층이 1번이죠. A지역도 있고 B지역도 있네요. 최고령층. 그 다음 가장 최근에 쌓인 지층이 여감층이에요. 그리고 따져보면 A지역은요. 1, 2 없네요. 3, 4, 5도 없네요. 6, 7, 8 부정합이 2번이나 있어요. 아, 융기가 적어도 몇 번은 일어났겠구나. 융기에서는 부정합 횟수 플러스 1, 3번은 일어났겠구나. B지역은요. 3, 4, 5, 6, 7, 8 부정합이 없어요. 최적이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C지역은 1, 2, 3, 4, 5, 6도 없고 7도 없고 여기도 부정합이 있었다고요. 융기가 최소한 이 2번은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암석을 통한 지층 대비법. 자, 두 번째 화석을 통한 대비법으로 들어갈게요. 자, 화석을 통한 대비법은 지층 대비에 쓰이는 화석. 뭐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석 공부할 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석이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가 첫 번째가 지질 시대였고요. 두 번째가 지층 대비였어요. 지층을 대비할 때는 화석 중에서도 표준화석을 사용해줘요. 표준화석을 사용해서 같은 표준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같은 시대다라고 연결해주면서 선후관계를 고려해주면 되죠. 따져보면 여기 가지층 아래에 삼엽충 나오고요. 여기도 삼엽충 나오고 연결해줍니다. 같이. 그 다음 여기 보면 같은 D와 라지 D와 스몰 E가 같은 시대의 지층. 그리고 여기 요거 같은 모습이죠. 요거 라지 C, 스몰 D 같은 지층. 그런데 여기 라지 B와 똑같은 암모나이트 화석이요. 스몰 A에 발견돼요.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 C와 B 사이에 물결무늬 뭐가 있다? 부정합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지역에 스몰 C, 스몰 B가 퇴적될 때 여기는 퇴적이 중단된 거죠. 그러면 가장 최근의 지층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가 지역에 A가 나이가 가장 어린 층, 최근 층이 되고요. 어린 층. 그 다음 가의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E와 스몰 F가 나이가 많은 층. 그리고 가 지역에 부정합이 있다라고 해석해주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층 대비를 마무리했고요. 지층 대비에 사용되는 표준화석 한 번만 더 보고 가라고 여러분 여기 교재에 실어놨다고요. 자, 기억합니다. 표준화석들 고3아 연필 갚아야지. 중공암 시장은 거시기해. 신화 속의 매 기억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절대연대로 넘어갑니다. 자, 절대연대가 뭐냐? 지층이나 암석의 진짜 나이예요. 암석의 진짜 나이. 암석의 진짜 나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층 보면 그쵸? 얘는 먼저고 얘는 나중인지 알아요. 선후관계는 비교할 수 있는데 암석의 진짜 나이는 어떻게 아느냐? 초등학생 같으면 야 암석 너 몇 살이야? 나 9살이거든 이럴 텐데 그쵸? 초등학생 우리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짜 나이는요. 이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암석의 진짜 나이를 알 수 있는 준비물 첫 번째는요. 암석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남은 양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방사성 동위원소, 암석에 들어있는 이 동위원소의 반감기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요 선생님? 일단 방사성 동위원소랑 반감기라는 말도 모르는데 걔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그래서 이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지구 내부 에너지 할 때 한번 잠깐 다뤘었어요. 맞아요. 우라늄이나 토륨이나 칼륨이나 탄소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인 경우에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지 않아요. 중성자의 수가 더 많게 되면 안정하다고요? 불안정하다고요? 맞아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14탄소는요. 안정한 14질소로 바뀌게 되는데 얘를 바뀌기 전에 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혹은 얘가 얘로 바뀌었다, 얘가 얘를 낳았다 그래서 얘를 모원소. 얘는 그럼 얘한테서 태어났다. 그렇죠. 자원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이 있어요. 불안정해서 바뀐다는 것 하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고유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요. 원소마다 고유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감기는 뭐냐? 반감기, 그 원소의 양이 2분의 1로 감소되는 시간이 반감기예요. 그런데 원소마다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시간인 반감기는요, 바뀌지 않아요. 고정됐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반감기를 절대연대를 알아낼 수 있느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알아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요 기둥이 암석이라고 한번 볼까요? 자, 요 A라는 방사성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암석이에요. 그런데 저 요 암석 밑줄 그어놓고요. 별표 하나 줄게요. 요 암석은 어떤 암석이냐? 퇴적암일까요? 변성암일까요? 화성암일까요? 요 암석은 어떤 암석이냐면 주로 절대연대를 따질 때는 화성암을 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방사성 동위원소 A가요, 그 암석 속에 처음에 들어있는 양이 어떤 부분이든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만든 자원소가 아직 없는 암석이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암석이요, 어느 부분이든 같이 생성됐어야 돼요. 암석 부분마다 나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퇴적암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퇴적암은 입자가 기온을 몰라요. 여기저기서 막 왔어요. 그래서 입자마다 생성된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화성암은 마그마가 해서 같이 식었죠. 암석 전체적인 나이가 똑같다고요. 출발 시기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 출발 시기부터 얼만큼 시간이 흘렀냐가 암석의 나이 절대연대가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이 모든 부분마다 같은 암석인 화성암을 가지고 절대연대를 따져줍니다. 그럼 다른 퇴적암이나 변성암은요, 화성암의 나이를 따져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는 나이가 적고 많고라고 비교해서 알아내거든요. 일단 요 암석은 화성암이라는 거, 그리고 A가 모원소,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그럼 T는 뭘까요? T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지금 A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볼게요. 시간이 T라는 시간, 얘가 반감기거든요.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지났더니 방사성 동위원소의 남은 양이요, 처음에 요 단계였을 때는 1이었는데 T라는 시간이 지났더니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또 T가 지났어요.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또 T가 지나서 2T가 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절반의 또 절반이 자원소 B로 바뀐다고요. 그럼 이제 A는 얼마큼 남아있게 돼요? 4분의 1만큼 남아있게 되죠. 또 T라는 시간이 지나면 걔의 또 절반, 그쵸? 8분의 1. 요거의 또 절반, 4T라는 시간이 지나면 16분의 1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요 지난 시간 암석이 요렇게 각 단계마다 태어나서부터 지난 그 시간이 암석의 진짜 나이 절대연대가 되는 거고요. 절대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뭘 알아야 되느냐? 방사성 원소, 각 원소의 반감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반감이 몇 번 이루어졌는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반감 횟수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를 곱하면, 그쵸? 3T, 4T. T가 1억 년이에요. 4T 지났으면 얘 나이는 4억 년이구나. T가 1억 년이면 얘 나이는 3억 년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요 1, 2, 3, 4 반감 횟수를 알려주는 건 뭘로부터 알아내야 되느냐? 선생님이 교재에 적어놨죠? 반감 횟수를 알려주는 건 방사성 동위원소의 남은 양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모원소와 자원소 중에 모원소가 시작할 때는 1이었잖아요. 모원소의 남은 양이 8분의 1 남았어. 원래는 1이었는데 왜 8분의 1 남았느냐? 반감이 계속 진행됐으니까 2분의 1로 몇 회 반감된 거예요? 2분의 1의 n승. 3번 반감된 거죠. 요 n이 반감 횟수가 돼요, 여러분. 자,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에 이렇게 모원소의 남은 양을 알려주면 간단한데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모원소와 자원소가 이만큼 남았어. 1대 3의 비율로 남았어. 그러면 모원소는 원래 다 모원소였잖아요. 지금 전체 중에 얼만큼 남아있는 거죠? 두 개를 더한 것 중에 하나. 그쵸? 4분의 1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반감이 몇 번 된 걸까요? 2분의 1로 몇 번 줄어드는 걸까요? 그쵸? 2번 줄어드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2분의 1의 n승꼴로 바꿔주면 n 반감 횟수를 알 수 있다고요. 2,
선생님, 그럼 반감의 수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는 남은 양으로 알 수 있다고 치고 반감기는 어떻게 알아요? 반감기는 문제에서 주어져요. 이렇게 짠 그래프로 주어집니다. 자, 여기 238 우라늄이 나와 있어요. 자, 우라늄이 처음에 암석 속에 1만큼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206 ppb 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는 줄고 얘는 늘어나요. 다시 얘기하면 얘가 모완소란 얘기고요. 방사성 동위원소 얘는요. 태어나는 애, 응애 태어나는 애 자원소란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를 보고 반감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반감기죠. 4.5, 10억 년. 다시 얘기하면 우라늄의 반감기는요. 45억 년이란 얘기예요. 반감기가 되게 기네요. 반감기가 이렇게 긴 원소들을 이용하면 과거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탄소 14탄소의 반감기는 5,7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반감기가 짧은 원소는요. 지구의 역사를 알아보기보다는 최근 가까운 시기에 어떤 특정한 식물, 나무라든가 아니면 돌 이런 데에 들어있는 유기물의 양, 그 양의 변화를 가지고 그런 나무나 최근에 만들어진 돌의 나이를 구할 때 이렇게 반감기가 짧은 원소를 가지고는 최근 어떤 생물 속의 생물의 나이나 아니면 최근 생물의 화석의 나이나 이런 걸 구하고요. 반감기가 이렇게 긴 건 지구의 역사를 구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자, 이렇게 절대연대를 구한다는 거. 절대연대를 구해냈어요. 어떤 특정한 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A의 반감기가 1억 년이에요. 그런데 그 A가 남아있는 양이 4분의 1이에요. 그럼 반감 횟수는 얼마라고요? 2. 그럼 이 암석은 A가 요만큼 남아있는 그 암석은 절대연대 나이가 2억 년이에요. 이렇게 나이를 구해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 여러분 교재에 실려 있듯이 지질 시대를 결정해 줘야 돼요. 2억 년 된 암석은 어느 시대에 생성된 암석입니까? 그쵸? 요거 나와줘야죠. 요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제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조금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생대 언제 시작됐다고요? 그쵸? 5억 4천만 년 전에. 언제 끝났어요? 2억 5천만 년. 중생대가 이제 시작됐죠? 중생대는 언제 끝났냐? 6,500만 년 전에. 0.65억 년 전에 신생대는 현재까지. 그럼 이 암석의 나이가 2억 년이니까 중생대 때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지층에서는 어떤 화석이 발견될 수 있겠군. 이 지층이 생성된 시대는 빙하기가 있었겠군, 없었겠군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부터 지질 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절대연대를 구하는 방법, 절대연대를 구한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지질 시대로 넘어갑니다. 짠. 자, 지질 시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의 역사를 출발할 때 이미 잠깐 정리했던 부분이에요. 자, 지질 시대는요.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 현생이온 이전의 시대, 생물이 별로 없었던 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도 생물이 시작된 시간, 시생이온과 원생이온으로 구분을 하고요. 또 생물이 갑자기 증가한 현생이온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구분하는 단위가 이온, 그 다음은 대, 그 다음은 기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구분을 해주고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수치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5억 년으로 두 시대가 구분이 됩니다. 또 5.4억 년, 2.5억 년, 6,500만 년 이런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뭘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요? 맞아요. 생물의 급변, 화석의 급변이 나타나는 지층을 보고 아 무슨 시대구나 무슨 시대구나 구분을 했어요. 하나 더 지각변동, 부자와 같은 지각변동을 가지고 또 구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질대를 구분한 기준이 돼요. 그럼 생물은 왜 급변했을까요? 생물이 급격하게 변한 이유가 뭐냐? 지각변동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뭔가 굉장한 기후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지질시대 동안 기후변화는 어떻게 나타났고
지각 변동, 수륙, 육지와 바다의 분포는 어떤 변화를 겪었고 그래서 생물이 어떤 게 번성했고 어떻게 멸종되어 갔는지를 정리해 둬야 돼요. 많이 이것저것 상대연대, 절대연대 공부한 다음에 결국 요 내용을 지질시대에서 공부해야 되는 요 내용을 오버랩 시켜줘야 완벽하게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되거든요. 지질시대의 기후변화, 지각변동, 생물의 급변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 거예요. 가장 먼저 기후변화부터 들어갑니다. 지질시대의 환경변화. 지질시대 환경변화 뭐 굉장히 복잡하게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시대이기 때문에 뭘 알 수 있느냐? 빙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거 지질시대에 굉장히 온도가 낮아졌던 시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 그건 뭘 가지고 아냐면 지구과학 1에서 여러분 공부하셨듯이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 16산소, 18산소의 비율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더니 성칸브리아 시대는요. 빙하기가 있었을까요? 고생대에는, 중생대에는, 신생대에는 있었을까요? 일단 빙하기의 정의부터 한번 정의해 볼게요. 선생님, 빙하기가 뭐예요? 아이스 에이지, 그쵸? 빙하가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모든 지역이 아니라 고위도와 고산지대에 빙하가 생성되는 시기. 다시 얘기하면 온도가 어떤 시기? 온도가 낮은 시기예요. 요렇게 온도가 낮은 시기를 빙하기라고 얘기한다고요. 요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가 되는 요 때까지 온도가 낮아진 시기를 빙하기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성칸브리아 시대 빙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이렇게 추웠던 시기가 있잖아요. 성칸브리아 시대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고생대에는요. 역시 고생대도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중생대에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온도가 조금 추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추웠던 거지 빙하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기억합니다.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유일하게 없었습니다. 신생대에는요. 여기 굉장히 추운 시대 보이죠? 빙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생대에 빙하기가 없었다는 것 너무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지질시대의 기후변화와 함께 다른 변화들도 함께 표로 정리해서 우리 걸로 콱 만들어 볼게요. 갑니다. 자, 여러분, 기후변화부터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자, 고생대 말에 빙하기 있었다고요. 중생대에는요, 빙하기 없었어요. 전 시대에 걸쳐서 온난했어요. 신생대에는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고생대에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후변화 하나 더. 고생대는 이렇게 기로 나누면 캠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패는기 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고생대의 중반이 시작되는 실루리아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바닷속에서 생물이 먼저 생겼나요? 육지에서 먼저 생겼나요? 바닷속에서 먼저 생겼어요. 식물이 먼저 생겼나요? 동물이 먼저 생겼나요? 식물이 먼저 생겼죠. 걔네들이 뭐 했냐?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뭘 만들어내죠? 산소를 만들어내요. 바닷속에 산소가 점점 많아지면 포화돼서 그게 대기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산소가 자외선을 받으면 산소 원자로 분해가 되고 산소 원자가 주변의 산소 분자와 만나면 오존층이 만들어져요. 이 과정에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죠. 오존층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여러분 고생대예요. 고생대 중기에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냐? 무시무시한 파장이 짧아서 맞으면 아야 너무 아프고 피부암 걸리고 백내장 걸리는 그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생명체가 성칸브리아 시대에 바닷속에서 식물성 물질이 먼저 생겼지만 고생대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바닷속에 있었던 생명체가 점점 육지로 이동하게 됐다고요. 고생대의 첫 번째 육지 생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생대의 육지 생물 오존층과 함께 연관 지어 보세요. 첫 번째 육지 생물은요. 바다에 사는 성질이랑 육지에 사는 성질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식물로는 습지에 사는 식물. 뭡니까? 그쵸.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 그 다음 동물은요.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살 수 있는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그쵸? 양서류가 출현을 하게 돼요. 자,
오존층과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됐대요. 판게아 우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렇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백예노, 대륙이동설. 고생대 말에 원래 적도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로 분리되었던 로라시아와 곤두아나로 분리되어 있던 땅덩어리가 고생대 말에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고생대 말에 하나로 합쳐진 땅 판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두 개였던 땅, 여러 개였던 땅이 하나로 합쳐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명체의 서식에. 여러분,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들 삼필갑방 다 어디서 살았냐? 육지와 연결되는 바다. 바다 중에서도 얕은 바다, 대륙붕 지역에 살았어요. 육지와 바다가 이렇게 맞닿는 지역. 그런데 이 두 개의 땅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사이에 있던 대륙붕이 확 없어지게 돼요. 즉 판게가 형성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서식지가 엄청 많이 감소하게 된다고요. 또 기후대가 보세요. 여기 아한대 기후대, 아열대 기후대, 열대 기후대. 기후대가 넓은 폭을 가지고 있다가 땅이 합쳐지게 되면 기후대의 폭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살았던 생물들은 환경 변화가 심해서 살아남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빙하기도 온 데다가 판게아도 형성되는 것이 그때 살았던, 그때 번성했던 생물들 삼필갑방을 멸종시키게 돼요. 번성했던 생물들 삼필갑방 기억하시고요. 식물은요, 양치식물. 얘네들은 바다, 해저 동물이었어요. 자, 그리고 말에 멸종을 하니까 화석의 변화로 시대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 생물 치료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제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중생대에는요, 중생대 초에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던 판게아가 분리돼요. 바로 대륙이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하나였던 땅이 판게아가 분리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땅덩어리가 하나였어요. 그럼 나머지 바다, 나머지는 다 바다였을 거 아니에요. 그 바다가 누구냐? 태평양이에요. 그 다음 이 하나였던 땅덩어리가 분리되면서 태평양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점점점 벌어지니까 나머지 바다는 좁아지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바다가 생겨요. 뭐냐? 아프리카랑 미국 사이에 있는 바다, 대서양이 생기고요. 그렇죠? 인도가 남극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인도가 점점 북반구로 북상하면서 인도 밑에 있는 바다, 인도양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와 유라시아 사이에 있던 바다, 테티스에는 점점 좁아지게 돼요. 자, 그리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없던 대서양이 늘어나면서 생기면서 태평양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미국 대륙이에요. 북미, 남미. 태평양이 점점 좁아지면서 태평양이 북미와 남미로 기어 들어가게 되죠.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 해구도 만들어지지만 또 뭐도 만들어지느냐? 얘네가 기어 들어가면서 태평양판이 산맥들이 만들어져요. 북미에는 산맥 뭡니까? 럭키. 남미에는 산맥 뭡니까? 안데스 산맥이 중생대의 판게아 분리로 만들어지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신생대에는요, 대서양, 인도양이 계속 넓어지죠. 땅이 계속 분리가 되니까. 그리고 인도가 드디어 신생대 때 점점 올라가지고 유라시아에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사이에 있던 바다, 테티스에는 소멸이 되지만 인도가 유라시아랑 들러붙으면서 만들어지는 산맥이 있죠.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어디 있습니까? 유라시아에 있어요. 알프스는 어디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죠. 이건 다 신생대에 만들어졌어요. 기억합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 산맥들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북미, 남미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있고요. 저기 이렇게 인도 있고 히말라야 있고 이렇게 알프스 있어요. 여기 미국 대륙에 만들어진 산맥들은 언제 만들어졌다? 중생대. 유라시아에 있는 산맥, 히말라야, 알프스 얘네들은 언제 만들어졌다? 신생대.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중생대에 번성한 생물 암모나이트, 공룡 얘네들 멸종하죠. 왜요?
고생대의 생물이 멸종한 이유는 빙하기가 와서예요. 그럼 중생대의 암모나이트라는 공룡이 멸종한 이유 빙하기가 와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중생대만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멸종했느냐? 중생대의 생물이 멸종한 이유가요. 빙하기가 아닌 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이론이 뭐냐? 운석 충돌이죠. 맞아요. 운석이 충돌돼서 아주 거대한 운석이 충돌해서 지구의 여러 부분이 열을 받아서 화산이 막 분출했어요. 그 화산 재들, 운석 충돌할 때 올라온 재들이 햇빛을 가려서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해서 말라 죽고요. 공룡이 그때 엄청 컸잖아요.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식물을 먹었어야 되는데 식물이 말라 죽으니까 같이 죽게 됐다. 뭐 이런 메커니즘으로 멸종했다는 이론이에요. 자, 중생대에는 또 어떤 식물이 번성했느냐? 거시 식물이 번성했죠. 중공, 암시장, 거시기해. 신생대에는요, 화폐석과 매머드 포유류예요, 여러분. 매머드는 코끼리랑 비슷한데 털 달린 코끼리 같은 거죠. 상하 있고 포유류예요. 그리고 속시식물이 번성했어요. 자, 번성한 식물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출현한 식물들, 출현한 동물들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봅니다. 자, 정리 들어갈게요. 자, 고생대에는 어떤 생물들이 번성했느냐? 일단 삼엽충, 필석, 방추충, 우리는 이런 걸 무척추동물이라 그래요. 바닷속에 있는 무척추동물. 그런데 갑주어, 뭡니까? 그쵸? 어류가 출현했어요. 또 오존층 생기면서 뭐가 출현했다고요? 맞아요. 양서류도 출현했어요. 무척추동물도 출현했고요. 그리고 중생대에 번성했던 공룡. 이거 무슨 유예요? 파충류죠. 중생대가 시작하면서 공룡이 짠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고생대 말부터 파충류가 출현을 해서 중생대에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한 시기 그 전에 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생대에 번성했던 식물이 뭡니까? 거시식물. 그것도 고생대에 출현했어요. 자, 중생대는요, 파충류가 번성했죠. 거시식물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신생대에 번성했던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이전에 출현했습니다. 포유류가 출현했고요. 그리고 속시식물도 출현은 그 먼저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신생대, 포유류와 함께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뭔가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연결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내용으로 다른 내용이 이렇게 고리고리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이 표 정도의 내용은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기출문제를 통한 개념 다지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그림은 인접한 세 지역의 지층 단면과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이에요. 화석을 가지고 뭐 해라? 비교해라. 지층 대비하는 문제죠. 자, 보면 여기 삼엽충 있어요. 다 지역에. 그리고 세 지역에 모두 똑같이 있는 요거 럭비공 모양이에요. 그죠? 방추형의 유공충. 얘 뭡니까? 방추충이에요. 아, 방추충이 다 발견되는구나. 여러분, 방추충은요. 별표 하나 쳐놓고요. 어느 시대죠? 고생대예요. 그리고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얘가 방추충이잖아요, 여러분. 얘네가 바로 출현해서 번성한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방추충은 고생대를 지시하지만 삼엽충처럼 고생대 전체를 지시하지는 않아요. 언제? 고생대 말을 지시해요. 그럼 고생대 전기, 후기 말고 전기를 지시하는 건 누구냐? 필석이죠, 필석. 삼엽충은 전시대에 다 번성했기 때문에 필석은 고생대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방추충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같은 시대예요. 고생대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선생님이 숫자를 적어봅니다. 3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층 2번, 삼엽층 있는 거 1번. 나지역 보니까 2번이 없죠? 그냥 1번. 가지역 보니까 2번, 1번. 그죠? 여기는 방추층보다 더 이전 시대니까 고생되거나 나와 다와 같은 삼엽층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 이전 성캄브리아 시대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아무튼 얘는 A는 고생대 말보다는 더 먼저 고생대 이전이어야 돼요. A가 있는 A 화석이 있는 요 지층은요. 됐죠? 자, 그럼 나 또 해석해 볼까요? 자, 3번 위에 있는 지층 요거 암모나이트 요걸 4번이라고 해보죠. 다 보니까요. 얘는 고사리예요, 여러분. 고사리는 양치식물이거든요. 식물, 양치 식물, 고사리. 어디서 살았다고요? 육지에서 살았다고요, 육지에서. 아, 다 지역에는 육지 지층이 있구나. 나머지 지역은 다 바다 지층만 있는데 다 지역에는 육지 지층이 있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번, 2번, 3번. 여기는 1번, 2번, 얘를 4번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양치식물은 고생대에 번성했으니까. 그럼 얘는 5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봅니다. 기억, A층에서는 암모나이트가 산출될 수 있습니까? A층은요. 방추층이 퇴적되기 이전에 퇴적이 됐어요. 방추층은 고생대거든요. 그 이전에 퇴적된 지층에 중생대의 화석이 발견될 수 없죠. 니은, 나에서는 부정합이 발견된다. 1번이랑 3번 사이에 2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정합이 발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귿, 다에는 고사리 있으니까요. 양치식물이 있으니까요. 육지다라고 해석합니다.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그림은 세 지역 가나다의 지질 주상도와 각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나타냈어요. 또 화석 같은 거 연결해 볼게요. 자, 삼엽충들 쭉쭉 연결합니다. 삼엽충들의 우리 2번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2번. 그 다음 밑에는 1번.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번호를 한번 적어줘야 되는데 볼게요, 여러분. 얘 암모나이트예요. 그리고 얘는 화폐석이에요. 그리고 얘는 방추층이에요. 누가 가장 과거에 퇴적된 지층에 있는 화석입니까? 얘죠. 선생님 얘에다가 3번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잘 안 보이네요. 3번. 그 위에 4번. 얘는 그럼 5번이 되죠. 그럼 얘는요? 얘는 5번이 돼요. 그 위에 지층 6번. 얘가 7번이 되죠. 7번이 요거 화폐석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2번 바로 위에 뭐 있습니까? 7번, 8번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럼 가지역에는 1, 2, 3, 4, 5 부정합 없어요. 나는요 1, 2 다음에 암모나이트층 없죠. 바로 화폐석. 뭘 의미한다고요? 두 가지 신생대이면서 바다를 의미한다고요. 어머, 중생대층이 없네요. 다른 지역과 다르네요. 부정합을 의미하게 된다고요. 다는요 1번, 2번 여기도 역시 가지역이랑은 달라요. 부정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 6, 7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역 어디에서 가나다 어디에서 육지에서 쌓인 지층, 육성층이 존재합니까? 삼엽충, 화폐석, 방추층, 암모나이트 다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이에요. 여기는 육성층은 없다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자, 기억, 나지층에는 삼엽충, 고생대를 지시하는 화석, 그 다음 화폐석, 신생대를 지시하는 화석, 중생대에 쌓인 지층은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세 지역의 쉐일은요, 쉐일이 어디 있습니까? 얘예요, 얘. 요거 쉐일, 요거 쉐일, 그쵸? 요거 쉐일. 동일한 시기에 퇴적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기에 쉐일은 암모나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는 삼엽충을 가지고 있는데 쉐일이나 사암, 여감 같은 지층들은요, 그렇죠? 어떤 시대를 지시할 수 없어요. 건축으로 사용될 수도 없어요. 그냥 시대마다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냥 퇴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지시하는 것 아니죠. 그죠? 이 그림은 표준 화석 가지고 보는 거니까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죠. 디귿 갑니다. 세 지역에서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들은 모두 그렇죠?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 해성층이다. 맞죠?
여기 만약 공룡이나 매머드 혹은 고사리 같은 게 들어있으면 육성증이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 디귿 해서 정답 3번이에요. 이제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사실은 지구 자기장 문제인데요. 절대 연령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해석해보죠. 그림가는 어느 화산암체에 대한 고지자기 및 절대연대 측정 결과예요. 절대연대를 측정할 때는 화성암으로 측정하는구나 하나. 그 다음 나는 최근 360만 년 동안의 고지자기 연대표예요. 자,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에 대한 우리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자, 정자극기의 북반구 그리고 남반구, 이거는 자기 북반구와 자기 남반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자기 북반구에서 복각이요, 복각.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복각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정리했다고요. 그래서 북반구가 플러스, 남반구는 나침반의 n극이 반대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이 각을 마이너스라고 지정을 해줬었죠. 마이너스. 그죠? 그럼 역자극기는요? 완전 자극의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북반구가 지금 나침반의 n극이 향하기 때문에 자석적으로는 s극이잖아요. 그러면 남반구는요? n극이잖아요. 역자극기는 완전 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각도 반대가 돼서 역자극기의 북반구에는 마이너스 값, 남반구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야 되는 중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여기 그럼 A, B, C 시기에 정자극기였는지 역자극기였는지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요. A 시기에 암석의 나이가 0.62 100만 년, 한 6천만 년 정도 돼요. 60만 년 정도 되죠. 그러면 요 정도, 여기에 A. B는요 120만 년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B. 그리고 C는 280만 년 정도, 여기가 C예요. 적어보면 A는 정자극기에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B는 역자극기에, C는 역시 정자극기에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런데 정자극기인데 암석이 가지고 있는 복각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요. 북반구는 복각이 플러스예요. 그렇죠? 정자극기 때. 그럼 이 A 암석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남반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B는요. 역자극기예요. 역자극기에 남반구가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만들어진 시기에도 남반구였다. 역자극기에 플러스니까 C는요. 정자극기에 마이너스. 계속 이 지층이 만들어진 지역은 남반구구나 라고 해석해주면 된다고요. 보기 갈게요. 기억. A가 형성될 당시에 이 화산암체는 복각이 마이너스인 걸로 보아서 남반구다. 맞구나. 니은 B가 형성된 이유. 이 화산암체는 B가 형성된 이유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였다? 한 번도 북반구였던 적 없습니다. 이동하지 않았죠. 디귿 C가 형성된 이후, 여기 C 이후에 C는 정자극기였어요. 역자극기는 몇 번 있었냐? 요런 색깔 있는 부분을 찾아서 횟수를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세 번 있었다.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기억 디귿 연결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의 역사, 상대연대, 절대연대,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자, 이번 시간 내용이에요, 여러분. 암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암기하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하면 암기가 되는 거죠. 그죠? 많이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암기하는 내용이 끼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우리를 잠깐 쉬어가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재미있게 반복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말을 쉽게 하죠. 자, 쉽게 생각하면 쉽게 우리 것이 된다고요. 쉽게 열심히 복습해 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